안녕하세요, 썸머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질문이 많았고 영상 요청이 많았었던 외현적 오버트 나르시시스와 내현적 코버트 나르시시스, 이 두 가지 타입의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나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 둘 모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르시시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같지만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본질, 그리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총을 드는 거고 한 명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칼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똑같죠. 도둑질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방법, 도구의 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가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서는 자녀들을 뭐 공격하고 뭐 신체적인 폭력을 가한다든지 이러한 가해자, 학대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오만하고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정복하고 통제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성공이라든지 권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버트라는 뜻은 드러나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다 펼쳐져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뭐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분명히 우리 아빠는 이상해, 우리 아빠는 폭력적이야 하면서 내 부모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가한다든지 와가지고 뭐 나를 밀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우리가 이 사람이 사실은 뭐 어떤 인격장애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비아냥거리길 좋아하며 타인을 학대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어떤 권위나 명성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 도전받으면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며 그리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랄 만큼 이기적이죠.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들이 처음에 연인을 유혹하는 방법은 바로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굉장히 완벽하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모습, 성취적이고 특히 뭐 성공적인 이런 모습, 뭐 외적으로 외모가 뛰어나다든지 혹은 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이미지로 연인을 유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보게 되는 모습은 이들의 아주 파괴적인 모습을 연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버트 나르시시스트는 좀 더 폭력적이고 우리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쉽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그러니까 코버트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버트라는 의미는 숨겨져 있다, 뭐 비밀이다. 자,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트 나르시시스트는 이 사람의 생각, 나는 우월해,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힘을 가지고 싶어, 다른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있어. 자, 이런 권력과 존경, 나는 이걸 받아야 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자, 하지만 이 코버트는 나르시시스트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 이들은 굉장히 피해자예요. 근데 어떤 피해자냐면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기력해하고 또 도움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이제 오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강하고 독립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 코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들은 전문적인 피해자 역할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든 인생을 산 사람들이고, 내가 가장 괴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고, 내가 정말 가장 끔찍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며,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불행이 끝이 없어요. 끝없는 불행의 연속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 나는 항상 버림받았어. 사람들이 늘 항상 나를 떠났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인이나 배우자가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하네 하면서 이 불행에 정말 집착하게 돼서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트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보이니까 이 사람 위험하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만, 이 코볼트 나르시시스트는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인생이 너무 안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라이브 채팅 때 이제 구독자분께서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저도 우리 엄마가 문제 있는 거 아는데 저희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저희 엄마 인생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바로 이 코볼트 나르시시스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해서 내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든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자녀의 사랑, 돌봄이 필요하고 내 요구, 나의 필요를 자녀가 들어줘야 한다. 나를 끊임없이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 코볼트 나르시시스의 한 가지 예를 또 들자면, 이제 전업주부셨는데 친한 분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집에 와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우울해서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아이가 이렇게 너무 괴롭게 해요. 그래서 이 분이 정말 혼자서 이렇게 타지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까 해가지고 놀러 가기도 하고 서로 놀러 오기도 하고 계속 교류를 했었대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나는 너무 힘들어, 난 너무 불쌍해, 그래서 막 여기 우리 집에 와서 이걸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정말 끊임없이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타지에서 친구도 없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치만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자, 오버트는 괴롭히고 공포감을 주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놓지만, 코버트는 죄책감이랑 동정심으로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 연락이 오고 우리 집에 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데 육아 우울증으로 이렇게 힘들고 남편이 맨날 바빠가지고 집에도 안 온다고 하고 힘드네, 내가 이걸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내가 자꾸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고 자꾸 돌봄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아기 엄마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굉장히 항상 자기가 힘들고 너무 불행하고 내가 얼마나 어렵고 이런 얘기를 늘 했는데 하는 행동이 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하나씩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지,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불안, 힘듦, 이것이 정말 극도의 이기심이었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직 본인만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적으로 연락을 끊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집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는데 놀러 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 심심하니까 와가지고 자기 좀 위로해주고 같이 놀아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관계를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불쌍하고 힘들고 심심하고 너무 외롭고 애들 너무 돌보기 힘드니까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려고 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수족구에 있는 자기 아이 집에 애기들이 오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에 마지막에 보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의 정말 극도의 이기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코버트 같은 경우에는 매우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내가 안 만나면 이 사람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코버트는 떠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오버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이렇게 겁주고 막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서 원하는 걸 얻어내지만, 코버트는 막 운다든지 막 자살 협박, 나 정말 이제 죽으려고 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나의 불쌍한 척을 하면서 그냥 연민과 동정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자,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원하는 것과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나만 바라봐주는 것, 나만 걱정해주는 것, 나만 케어해주는 것, 내 이야기만 들어주는 것, 나만 돌봐주는 것, 모든 목적은 나 자신으로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오버트 나르시시스트도 뭐 짜증을 낸다든지 자살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이 코버트 나르시시스트도 신체적인 폭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외현적인 나르시시스트도 내현적인 방법, 그러니까 코버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수도 있고, 내연적 나르시시스도 이제 외연적 오버트 나르시시스트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나르시시스트인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성향을 좀 타고났느냐, 아니면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 내가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겁먹고 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나왔어 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나는 오히려 내가 죄책감과 동정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효과적이었어 라든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을 성공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지 이것을 또 살아오면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성향에다가 일단 플러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필요를 드러냈더니 효과적이었다. 자, 이런 학습. 자, 이것이 더해져서 어떤 사람은 외연적인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은 내연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와 트라우마를 동일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죠. 주로 외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코버트적인 모습이, 그리고 또 내현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외현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외현적인 모습만 있거나 내현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적에 따라서 나의 행동의 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오버트 나르시시스트라면 일단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일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는 뭐 자식들을 때리고 부인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직장에 간다면, 이 사람이 직장에서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거든요. 직장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직장 동료를 때린다든지 뭐 물건 집어 던질 수는 없잖아요. 자, 아니면은 코버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지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근데 이제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굉장히 이제 매우 분노한 경우,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울다든지 이렇게 막 무기력해하고 막 도움이 필요한 걸 요청했는데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코버트 나르시시스트도 협박을 하거나 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여행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돈을 많이 쓰고 뭐 과도한 쇼핑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코버트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비싼 거 필요 없어. 난 그냥 이런 거면 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질 않아요. 얘기하질 않는데 결국에는 근데 이 피해자가 돈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고 은밀하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사고 싶다. 오버트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방 사내. 사낼 때까지 사람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고 테러하고, 막 그 가방 사낼 때까지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얻어야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반대예요. 아니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난 뭐 그렇게 비싼 거는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되게 교묘하고 은밀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뭐 보면서 아 나만 이 가방이 없나 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교묘하고 은밀하게,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내가 피해당한다는 생각을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더 우위에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외연적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예쁜가 봐. 사람들이 날 정말 너무 예뻐하는 것 같아. 내 외모를 너무 질투하는 것 같아. 내가 새로 산 차 사람들이 날 너무 부러워해. 정말 다들 질투해가지고 이러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관심을 받고 있고 질투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뭐 이런 거예요. 나 어때? 나 머리 이렇게 바꿨는데 좀 예쁜 것 같아? 나 옷은 어때? 이 향수는 좀 어때? 나 뭐 이렇게 했는데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아니야 너 살 하나도 안 쪘어. 아니야 너 지금 충분히 이뻐. 너 머리 바꾸니까 정말 괜찮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줄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버트는 하는 게 그래 너 힘든 거 아는데 그래 나도 정말 너무 미안한데 나는 막 이러이러하고 난 지금 뭐 너무 힘들고 남편은 지금 너무 아침 일찍 가가지고 나만 혼자 집에 내버려 두고 난 여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라이브 때 질문을 하셨던 분, 나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하신 분들은 아마도 어머니가 이 코버트 방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내가 얼마나 불행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꾸 그런 죄책감이라든지 동정심을 자꾸 심어줌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겉으로 봤을 때 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나에게 주도성이 있는 것처럼 딸은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